자, WHO가 이런 태도를 보여본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코로나 내년엔 끝날 것. 그러면서 우리에겐 방법이 있다. WHO가 뭐 그동안 방역 확산, 방역 문제에 대한 그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으면서 자신 있게 우리에겐 방법이 있다라고 인터뷰를 했어요. 근데 방법이 있는 놈들이 이래? 그러니까 지금 난리인데 그동안 지금. 있는 방법 갖고 뭘 했는데 지금 유럽도 미국도 난리인데. 내년이면 할 수 있다는 거야. 내년이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다. 그러면서 믿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희망적이라는 거지. 믿기 힘들어. 믿기 힘들지. 그렇지. 지금 우리도 많이 믿기 믿기 힘들어. 힘들어. 믿기 힘들다는 건 또 안 해. 근데 이게 누구를 믿고 이러는 걸까요? WHO가 뒷배가 누굴까요? 빌 게이츠겠죠. 그렇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. 당연하죠. 이 기사에서도 빌 게이츠가 나옵니다. 자, 뭐라고 나옵니까? 빌 게이츠가 여기. 그 저희가 드렸던 그 전에 그 빌 게이츠가 올해 안에는 코로나가 종식이 될 거다. 이 얘기를 갖다가 쓰거든요. 근데 WHO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닙니다. 근데 WHO가 얘기하는 거는 빌 게이츠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기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. 자,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는 최근 팬데믹의 급성기는 2022년 어느 때에 끝날 것이다 그랬어요.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코로나19가 독감보다 약 10배 치명적이지만 백신과 항바이러스제가 이 수치를 50%로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. 이게 핵심이죠. 항바이러스제. 바이러스제가 있다는 거예요. 그렇죠. 이미 그러면 이제 있다. 백신은 내가 전 세계에서 1,500명 유일하게 내가 맞았어. 그 백신은 내가 맞았어. 빌 게이츠 백신. 빌 게이츠 백신을 맞았는데 항바이러스제는 그럼 언제 꺼내놓겠다는 거야? 글쎄. 나는 백신을 맞으니까 바이러스 치료제는 안 놔줄래나? 필요가 없을까? 아무튼 얘는 다 갖고 있다는 거야. 항바이러스제도 왠지 우리나라에서 먼저 꺼내놓을 것 같은데. 당연하죠. 근데 왜 진원은 안 가? 진원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지. 이 항바이러스제를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. 어딜까? 뭐 뻔하죠. 우리나라의 바이러스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 공장이 9군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돈을 처발라 놨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으로 그걸 할 수는 있을 건데, 자, 이 노하우를 가진 기업을 이노비오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기업, 그러니까 워싱턴, 지금 우리 백신 연구를 하고 있는 워싱턴과 글락소를 중심으로 해서 할 것이냐. 아마 저는 글락소 쪽이 오히려 더 유력하라고 봐요. 그래서 글락소가 특허를 내고 그걸 국내에서 제조해가지고 항바이러스제를 어느 시점에 집중적으로 풀겠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추론을 가져봅니다. 근데 여기서 화나는 건 그거지. 퍼트린 놈이 치료제도 있다는 거야. 늘 의심되는 게 수혜를 많이 보는 놈이 범인인 거거든. 아이 참. 태양이 떨어졌어. 어머, 어디 갔죠? 중요한 태양이 이름표에서 떨어졌어요. 태양이 졌어. 큰일 났네요. 아무튼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WHO가 자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겠냐는 거야. 이미 협력 구조가 돼 있다는 거야. 즉 앞으로 WHO가 우리가 나서갖고 항바이러스제 공인해갖고 전 세계에 풉니다. 다만 물건은 마이크로소프트 겁니다. 마이크로소프트는 안 하겠구나. 글락소 거고 빌 게이츠 재단이 후원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과적으로 이거를 전 세계에 다 뿌릴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야. 그렇지 않고서는 이따위에 자신 있는 태도는 지난 3년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. 이제서야 얘기를 들었구만, WHO가. 맨날 위험하다 뭐 그 얘기만. 그렇지.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불렀겠지. 저기 일로 와봐. 아유 실은 이렇게 패를 살짝 보여줘. 가. 그리고 사실 이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사실 제일 큰 시장은 인도하고 중국입니다. 거기 세계 인구의 40% 가까이가 그 나라에 섞여서 있는 거니까. 그렇죠.
둘이 합치면 거의 30만 아니에요, 지금. 30만이 아니고. 30억. 30억 아니에요. 그럼 세계 인구의 40% 가까운 숫자가 된단 말이야. 근데 예전에 빌 게이츠가 발병 초기 때부터 중국을 그렇게 뻔질나게 다녔어요. 그러면서 뭔가 얘기가 있을 거다라는 음모론 얘기를 했단 말이야. 인도는 뭐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인도에 있는 거의 모든 제약회사들이 이 한 달이 거쳐서 빌 게이츠 소유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에 있는 부분까지도 뭔가 사전 교감이 갔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진핑이 저렇게 자신이 있는 거거든. 우리는 코로나 문제 없다, 치료제 있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해왔단 말이지. 결과적으로 중국, 인도, 한국을 연결시키면 공급망과 생산망과 유통망을 장악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빌 게이츠의 큰 그림 안에서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일시 완화되거나 종식된 것처럼 보이기는 할 거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는 거지. 그렇죠. 이제 종류를 바꿔서 나오겠죠. 다른 종류의 질병이 또다시 팬데믹 할 수 있는 위험이 상시 도사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바이러스하고 공존 내지는 경쟁해가면서 살아야 하는 시대를 앞으로 맞이할 것이라나 라는 예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. 아니 근데 진짜 빌 게이츠 말처럼 되면 좀 무서울 것 같아. 지금은 막 그냥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. 물론 뭐 좀 그렇긴 하지만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범인인데? 그렇지. 라는 말밖에. 이필적으로 어떻게 생각해봐도 얘가 범인인 거예요. 진짜 범인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진짜 그렇게 되면. 아니 근데 진짜 문득 빌 게이츠한테도 이 세상이 참 우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뭐 내 마음대로 다 주무를 수 있는 거고 사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 눈치채도 나한테는 니들이 티끌 하나 뭐 해를 끼칠 수 없어. 아무 상관없어. 이거를 믿고 이렇게 턱턱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사실 빌 게이츠의 행보를 바라보면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. 빌 게이츠가 처음에 우리나라 와갖고 김대중 그 대통령 만날 때부터 그 통신 관련된 쪽 얘기를 했거든요. 그대로 갔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그 다음에 이명박 때 와갖고는 그 제 4세대 원자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방역 관련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군 그 세균 실험 우리나라에 시작되고 그다음에 삼성하고 SK하고 만나가지고 국제 백신 기구 세우면서 백신 생산 공장들을 세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. 그래서 SK하고 삼성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바이오 기술이라는 게 일천할 때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생산 공장들을 그때 착공한 거예요. 5년 걸려서 그게 나중에 작년, 재작년 때 준공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백신 생산하고 있는 거거든. 이게 다 우연일까 싶은 거야. 그 당시에 제안했던 차세대 원자로 지금 우리가 미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미국이랑 공동으로 하기로 했잖아요. 그 당시에 또 하나의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그 종자 관련한 얘기, 몬산토 이런 데서는 MOU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게 그 당시 인공태양에 대한 얘기도 한국에 와서 했었단 말이야. 그 현대가 지금 현대자동차가 거기에 투자를 해갖고 지금 우리가 세계 1위 달리고 있는 거잖아요. 굳이 또 한국을 찍었어 또. 그러니까 그때 뭐 한국을 찍은 거야. 우리한테 그 기술 자체가 아예 없을 때부터. 그러니까 왜 한국을 찍었냐 이거지. 사람들은. 얘가 가장 통제가 가능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지켜줄 수 있는 파트너로 우리나라를 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. 어찌됐거나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와서 얘기했던 거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전부 다 손을 댔고 전부 다 실현돼서 이루어졌어요.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가장 걱정스러운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유전자 조작을 통한 농산물 사업이란 말이야. 그렇죠. 인공 고기부터 시작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. 어마어마한 면적의 땅들을 사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MOU를 키워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 대통령이 있다고 치면
지금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인물이 빌 게이츠가 아닐까라는 또 하나의 음모론을 얘기를 해보게 돼요. 네.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깨방정을 떨어봤자 예.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빌 게이츠 개인으로 보면 그 역시도 유한한 인간일 뿐인데 언제 어느 시절에 이제 관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과연 이 사람만의 어떤 독단적인 행동의 결과일까?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로 해갖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치 권력한테 맞아서 이게 쪼개지면서 본인은 이제 재계 은퇴를 했거든요. 사실 그 이후부터. 그래놓고 재단을 세워갖고 글로벌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그걸 진행해 온 지가 15년이 넘었어요.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우리가 세속적인 부자의 최고봉에 올라와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목표를 세속적인 쪽에 두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. 그러니까 돈으로 가져볼 수 있는 전 세계 최고 부자였고 지금도 실질적인 부자일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돈 벌기 위해 일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.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이상과 욕망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을 건데 그게 어느 방향이냐가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거지. 많은 얘기 있잖아. 일루미나트가 지구 인구를 죽여야 5억 이상으로 된다. 죽여야 된다. 그래야 지구가 살아난다.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도 하지만 우주 사업에서부터 온갖 종류 사업에 안 끼는 데가 없는 빌 게이츠가 과연 인류의 미래를 무엇으로 보고 있을지를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 개인